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일제 1%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 훈풍을 불어줄 수 있을지 먼저 미국 시장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겠습니다. 김지민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 한 주를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반등에 성공하면서 어제의 낙폭을 절반 정도 만회했습니다. 유가가 오랜만에 오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또 개장 전 발표된 기업 실적이 예상을 웃돌면서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다우지수 1.41% 상승하면서 220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각각 2% 가까이 오르면서 특히 S&P 500 지수 1921선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다우지수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12월 수입 물가가 1.2% 하락하면서 6개월 연속 하락했고요. 연간 하락률은 7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하면서 월간 건수 6개월 내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노동부는 경계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면서 여전히 고용시장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이날 유가는 반등하면서 다우지수 상승 상위 종목 일제히 정유주가 차지했습니다. 쉐브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그 뒤를 엑손모빌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날 쉐브론 5% 넘게 오르면서 주당 85달러 선에 거래를 마무리했고요. 엑손모빌도 5% 가까이 4.59% 상승하면서 주당 79달러 선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한 JP모간도 예상을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4분기 매출 237억 달러, 또 주당 순이익도 1달러 32센트를 기록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JP모건 체이스는 1.5% 상승하면서 이 장중 59달러 선에서 고점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이날 58달러 선에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최근 연준이사들이 금리 인상 전망이 지난 12월보다 보수적으로 변화 중입니다. 어제 시카고 연은 총재와 보스턴 연은 총재 발언에 이어서 오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물가 상승률에 대해 지난 12월보다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림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12월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중기적으로 도달한다는 합리적인 자신감이 있다는 의견을 냈었는데요. 이날 연설에서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에 도달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그 원인으로는 유가 하락을 꼽았습니다. 제임스 블라드 총재는 올해 연준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월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올해 3월 금리 인상을 예상한 전문가가 66%로 가장 많았고요. 6월을 예상한 전문가가 25%, 4월을 예상한 전문가는 7%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평균 1.1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인상 횟수는 평균 3번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양적 완화로 확대된 자산 축소 시기에 대한 설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66%의 응답자가 채권 재투자 201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23%의 전문가는 올해 말 연준이 자산 축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2014년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중단했지만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늘어난 자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자동차 업체 르노가 정부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이 제2의 폭스바겐 스캔들이 벌어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노는 이 르노의 보도를 인용해서 이 정부 당국이 본사와 기술센터를 수색했다고 밝혔는데요. 르노는 수색의 목적이 공장시설 확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르노 노동조합은 이에 대해서 엔진 전체 부문을 대상으로 수색이 진행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르노는 지난달 5천만 유로를 투입해서 실제 배출가스 공식 테스트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국제유가 상승의 에너지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업종별 흐름 오랜만에 전 업종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업종 오랜만에 4% 넘게 급등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뒤이어 바이오 업종, 헬스케어 업종의 선방으로 2.6% 가까이 상승했고요. 생필품 업종이 가장 소폭 상승했습니다. 0.47% 오르면서 이날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유럽 증시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이날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투자 심리가 여전히 위축됐고요. 기업 실적 전망
전망도 악화 중입니다. 시티그룹은 기업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이날 독일 닥스지수 1.67% 하락하면서 9,794포인트에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개별 종목으로는 자동차 업체 관련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이 프랑스 자동차 생산업체 르노는 배기가스 조작 관련 정부가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에 급락했고요.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는 매출 조작을 위해서 딜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또 함께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역시 1.8% 하락하면서 4,312포인트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상품 시장 동향 함께 살펴보시죠. 이날 국제유가는 저가 매수세와 또 옵션 만기를 앞둔 청산 물량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국제유가 WTI 2.3%, 브렌트 역시 2.3% 가까이 상승하면서 1배럴에 31달러 선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달러 강세와 증시 급등 영향에 한 달 내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난 5일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제 금 가격 1.21% 하락하면서 1온스에 1,073달러 선까지 밀려났고요. 국제 은 가격 역시 2.54% 하락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김지민 캐스터였습니다.